5천, 6천, 9천 이 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나? 이렇게 수요들이 옮겨간 거고요. 선점을 하신다면 이런 상승률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업전을 함께 드리는 진매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아파트 분양가를 설명하다 마무리 못한 내용을 이런 제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내용이 좀 특별하게 지겨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꼭 보셔야 될 내용이니까요. 오늘 웬만하면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더 멀리 이쪽으로 내려갈게요. 창원 쪽인데 여기에요. 창원으로 쭉 들어가 보면 요 단지인데요. 창원 프루지오 더 플래티넘이라고 이렇게 보면 P가 6,500에서 7,000 정도 하고 뭐 3,500도 되고 4,500P도 있고 이렇게 하죠. 얘로 한번 볼게요. 얘를 보시면 분양가가 3억 3천이었는데 프리미엄이 6,500이 붙어서 이렇게 합하니까 3억 9,500에 이 정남향의 단지들이 아주 좋다는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자금은 3억 3천이니까 3,300의 계약금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 6,500의 프리미엄을 붙으면 9,800이 필요하겠네요. 자, 지금 구독자분께서 만약에 이걸 하신다 그러면 6,000이 있으시니까 더 필요한 자금이 3,800 정도 되실 텐데 이 3,800은 대출을 좀 활용해서 9,800을 만들어서 요걸 사신다 그러면 요게 가치가 올라가면 말 그대로 수익을 거두시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청약 단지를 보실 때랑 똑같아요. 일단 검색을 통해서 해당 단지의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입지를 먼저 볼까요? 일단 여기는 1500세대가 넘는 대단지고요. 프루지오라는 1군 건설사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서마산 IC와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KTX를 이용할 수 있는 마산역과 10분 거리에 있다고 하죠. 초중고 인접해 있고 5분 거리에 백화점이 있고 여기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건설사에서는 이 아파트를 완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입지 설명에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끌어 붙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분석을 하실 때 주변에 뭐가 좋은 게 있는지를 파악할 때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건설사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실생활에서 과연 얼마나 유용할지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요 입지예요. 입지가 좋다는 거는 수요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 수요를 예측하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어떤 집을 살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할 부분이 나중에 이 실수요자들한테 내가 산 집이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바꿔 말하면 잘 팔릴 집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거를 많이 놓치고 있단 말이죠. 앞에서 간단히 봤는데 지금 여기가 4억이었죠. 그럼 최소 목표가를 5억을 잡았다고 하면 내가 과연 이 집을 5억에 이 수요자한테 파는데 얼마나 수월할까? 요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볼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 공급 물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여기 수요를 주고받는 이 주변 인접 지역들의 공급량은 어떤지, 그리고 여기에 가격은 지금 어떤지.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수요 입주량을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 단지가 건설되는 합포구를 보면 적정 수요량은 요만큼인데 22년에 공급이 요만큼이 모자라나요? 근데 23년부터 이렇게 공급이 채워지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다른 인접 지역도 보셔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같이 수급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역들을 같이 보시는 거고 회원구 성산구까지만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우리 단지가 위치한 마산 합포구 입주량인데 합포구는 입주량이 많지만 인접지역인 성산구의 입주량이 모자라고 회원구의 입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입주량이 모자란 거죠. 이 비교 지역은 많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창원이 있으면 양산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김해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부산에서도 올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가격 따라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일자리 따라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거고 공급이 이렇게 모자란 상태에서 대단지 새 아파트는 수요를 빨아들이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건 각자 판단하실 영역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수급을 확인하시는 거고요. 여기 호객노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호객노노 사이트인데 여기서 많은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뭐 신곡
실거래가 변동, 인구 변동, 뭐 공급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변동을 누르면 이렇게 실거래가 가격 변동이 요 기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보여주니까 지금 이렇게만 봐도 경기도가 많이 올랐고 세종시가 많이 올랐고 3년간, 2년간 그리고 빠졌을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고 자, 아무튼 요거를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 경남도를 보면 이렇게 20년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동안 대구, 울산, 부산, 경남도의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는 단지는 여기 마산 하포구인데 이 창원만 두고 보자면 주변에 의창구와 성산구가 많이 올랐고 진해까지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우리가 살려는 단지가 여기니까 이 마산 하포구에서 과연 이 수요들을 흡수할 수 있는지 이걸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는 2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가격 변동이니까 이 기간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한번 당겨 볼까요? 이렇게 당겨 보면 뒤로 당길수록 앞서 본 그림과 반대로 이 오름폭이 컸던 지역은 덜 빠졌고 오름폭이 작았던 지역은 많이 빠졌죠. 여기서부터 이제 현재로 끌고 올라오면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창원에서 의창구와 성산구가 먼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으면서 옆에 지역들은 빠졌던 게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오르기 시작했고 얘는 회복을 시작했고 여기에 수요가 이 오르는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치고받으면서 이 오르는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얘의 가격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죠. 여기가 회복점이라면 지금은 이만큼이 빠졌던 게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쪽으로 더 당기면 안 봐도 이 빨간색은 더 커질 거고 이 파란색은 더 작아지면서 어느 순간 빨간색이 나타나겠죠. 천천히 볼까요? 빨간색이 커지면서 진해구와 하포구가 먼저 올랐네요. 얘는 더 올랐고 진해구와 하포구가 같이 따라 오르고요. 수요가 여기로 좀 왔구나. 마지막으로 회원구가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붉은색이 더 이상 안 커진다는 건 이 수요자들이 가격 한계선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다시 줄어들면서 오히려 옆에가 더 커지고 있죠. 여기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빨간 원이 커지다가 멈춘 이유는 그 시점에 규제가 들어왔을 확률이 커요. 자, 이건데요. 12월 18일에 이렇게 창원 의창구와 창원 성산구가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규제지역 지정이 되죠.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대출이 줄어들고 세금 혜택이 줄어들고 껄끄러운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도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의 흐름을 이렇게 막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20년 12월 요 부근에서 의창구와 성산구의 오름폭은 줄어들고 여기 진해 쪽이 커졌죠. 그리고 얘들도 다 커졌고요. 근데 여기 갑자기 눈에 띄는 게 이렇게 양산시가 보이죠. 이 시기에 양산시가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이주를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답이 안 나오고요. 수요는 실수요와 가수요가 있다 그랬죠. 이 가수요자가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양산시가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진해 그리고 김해시가 커졌는데 이건 창원에서 의창구와 성산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였고 이쪽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양산, 김해, 진해, 기장까지 이렇게 수요들이 옮겨간 거고요. 이렇게 왔겠죠. 이 파란색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풍선 효과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호갱노노에서 이 규제를 클릭하게 되면 지도상으로 이렇게 규제 지역의 색이 변하는 게 나타나요. 보면 자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 여기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니까 여기로 넘어가잖아요. 자 결국 뭐죠? 지금 시중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이 돈이 갈 때는 역시 부동산인 건데 지금 이 지역에 극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옆 지역 이런 데서 이렇게 풍선이 눌릴 만한 지역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딱 들어가셔서 선점을 하신다면 이런 상승률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취지는 투자 장려 아니고 투기 장려 아니죠. 자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5천, 6천, 뭐 9천 이렇게 되는 금액을 부끄러워하시면서 뭘 해야 되나 이 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나
남들은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큰 자금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금액으로도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됐고 모든 게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가 언젠가는 또 이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해 두셨다가 이때 또 이걸 활용하세요. 기회는 돌고 돈다니까요. 지금 이 지역 분들은 여기서도 보셨지만 이 파란색 기간을 오래 이렇게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간 집값을 대부분 인정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모든 지역들이 다 똑같아요. 이분들은 인정 못하고 인정하든 안 하든 투자 자금이 들어가면 이 빨간색은 또 더 커지고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때서야 또 여기를 사실 거라고 후회를 하시는 거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는 단지고, 이 옆에 무학차이라는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대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신축 단지가 있어요. 요 위쪽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기축 단지들 중에서 가성비 좋은 단지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단지가 여기인데, 거기에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생기고 기존 아파트와 함께 이렇게 주거 벨트를 형성을 하면 이 주변에 계신 사람들은 당연히 입주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 앞서서 본 규제 지역이 된 지역들의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요 단지인데 이렇게 쭉 이렇게 단지가 엄청 크죠. 요 라인이 이렇게 쭉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고, 여기 이렇게 좋아지고, 여기도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고, 위로 쭉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이 있고, 여기가 우리 단지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주변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새로 분양 예정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기존에 여기에 대장 단지는 여기 없고, 그럼 일단 여기는 입주를 했고요. 여기 우리 단지는 평균 경쟁률 15대 1, 지역에선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마감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왔을 거고, 이제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이 분양 단지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 마산이라는 동네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여기 투자를 검토하던지 아니면 주변 기축 단지들에 들어가서 여기가 분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죠. 자, 왜냐면 여기까지 분양이 끝나면 이제 가격은 한 단계 올라가 있을 확률이 크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지가 여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 거고, 요 위쪽으로도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일자리는 이쪽에 몰려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대들은 아무래도 일자리 주변으로 상승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의창구랑 이렇게 성산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지금 이 안에서 돌고 있는 자금이든 이 주변에서 들어오는 자금이든 저 위에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자금이든 뭐 귀신도 모르는 곳에서 자금들이 막 들어올 텐데요.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건 이 자금들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튕겨 나갈 자리로 가자는 거죠. 이렇게. 그게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어디든 될 텐데, 자리로 봐서는 이쪽 김해 지역이 참 좋아 보여요. 근데 김해 지역도 이미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자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딱 관심을 갖기 좋은 지역이 여기인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걸 수도권 설명드릴 때도 참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얘기에 너무 거부감 갖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걸 가만히 보면 지금 수도권 시장이랑 비슷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수도권은 대부분 실수요자고, 여긴 아직은 가수요 시장인 것 같아요. 물론 실수요자도 있겠지만 수도권으로 따지면 이렇게 의정부 동두천까지 오르고 이렇게 끝자락이 쭉 다 올랐는데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으면 그 다음엔 다시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단지 자체를 분석한다기보다는 수도권 외 지역을 투자하실 때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고민하셔야 될 것 중에 지금 요만큼을 본 거예요. 나머지 이 부분은 경험과 공부들로 또 채워 나가셔야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관망만 하는 입장이 아니고 어느 방향이든 결정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번에 이 영상을 보신 김에 제가 말씀드린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다시 규제 지역의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는 이 수도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는데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도권에서도 이 끝자락까지 가격 상승률이 많이 보이고 있죠. 이거는 지금 지방장과는 다르게 여기는 철저하게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참 걱정되는 문제인데 뭐 가격이 떨어질 요인들이 안 보이니까 바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걱정인데 요건 또 조만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번에 요 강릉 지역이랑 창원 지역을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지역 분석 잘 하셔서 혹시라도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앞선 영상에서부터 구축 투자, 신축 투자, 분양권 투자까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여기를 지금 당장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큰 돈이지만 부동산에서는 소액이라면 소액인데 이 소액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하시고자 하실 때 제발 댓글이나 뭐 부정적인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결정이 바뀌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항상 부자 되는 결정 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